요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꾸 짜증이 나진 않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남들이 얘기하는 갱년기가 온 건가 싶은데 막상 갱년기가 시작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갱년기의 기준은 단순히 생리가 끊기는 시기가 아니라 여성의 호르몬, 감정, 생리, 체력 등 전반적인 몸 상태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중년기에서 장년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몸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의학적 기준으로 갱년기는 폐경 전후 5년을 중심으로 약 10년간의 변화기라고 봅니다. 12개월 이상 생리가 멈춘 상태를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폐경을 전후로 해서 호르몬 변화 시기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경은 보통 50대 초반에 오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갱년기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후반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경을 앞두고 난소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그에 따라 에스트로겐 등을 포함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보내는 갱년기 신호 5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신호 첫 번째,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겁니다. 생리주기가 예전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지기도 하죠. 생리양도 줄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 등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충인맥 허약과 간신부조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충맥은 기혈의 바다라고도 하는데 생식기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경맥입니다. 혈을 조절하고 저장하면서 생리량과 자궁 내막, 배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난소와 자궁, 난포의 기능을 지지함으로써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인과 질환을 다스리는 인맥은 자궁 자체의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자궁을 비롯한 생식 기능 자체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간신부조는 간과 신이라는 장부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고 신은 생식 기능을 주관하는데 두 장부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리량의 변화가 생기고 무배란성 출혈, 생리통 등이 동반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다들 앱으로 생리주기를 체크하시던데요. 최근 1, 2년 기록을 보면서 생리주기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신호 두 번째,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땀이 나다가 땀이 식으면 곧 추워지고 서늘해지는 건데요. 이런 열은 등이나 가슴에서 시작해 얼굴 쪽으로 확 달아오르곤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오후나 야간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열감 때문에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음허화왕이라고 하는데요. 음기가 허해서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증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갱년기에는 진액과 음액, 혈 또한 감소합니다. 진액은 침이나 소화액, 관절 윤활액, 피부 수분 등 신체 내부와 외부를 보호하고 적시는 수분과 점액성 물질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음액은 이러한 진액을 보존하면서 신체의 열을 제어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진액과 음열이 감소하면서 열을 제어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열이 위로 뜨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갱년기 신호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예전엔 그냥 넘기던 일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곤 하는 거죠. 마음이 파도처럼 울렁거리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중추신경계와 감정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갱년기를 간기가 정체되고 심혈이 허약해지는 시기로 봅니다. 간은 정서 조절을 담당하고 심혈은 정신적 안정과 수면에 관여하는데요. 이 두 축이 불안정해지면 감정 기복, 예민함, 우울감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신호 네 번째,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이 얕아지는 증상입니다. 매일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런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만성 피로로도 이어질 수 있고 감정 기복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음액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체온 조절과 신경 안정작용이 저하됩니다. 게다가 심신불교라고 해서 심장과 신장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증상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장은 정신을 주관하고 신장은 그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둘의 기능이 분리되면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이른 새벽에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자주 깨거나 불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신호 5번째,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무릎 관절이 붓거나 아프고 혹은 시큰하다고 호소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죠. 또 손발이 저려서 자꾸 손과 발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갱년기의 관절 통증과 손발 저림은 전신의 기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은 뼈와 골수, 관절, 생식 기능을 주관하는데 갱년기에는 이 신정의 감소로 인해서 관절을 지지하고 윤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혈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면 말단 부위까지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손발 저림, 시림, 통증, 근육 경직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몸이 보내는 갱년기 신호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딱히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사소한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소하다 하더라도 2-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내 몸이 쉼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오늘부터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